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46번째 시간이자 어린 왕자 4번째 시간으로요. 어린 왕자 5단원을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제목은 바오밥 나무 중에서인데요.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능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능이 돼가지고 본능과 맞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의지는 습관을 이길 수 없고 습관 역시 본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식습관의 반복과 지속이 안 좋은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본 강좌의 프롤로그에서도 이미 언급한 내용이고 또 종종 언급되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고 싶은 반복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줄거리를 보면요. 어린 왕자의 별에 있던 무서운 씨앗, 그러니까 거대한 덩치와 육중한 뿌리를 가진 바오밥나무의 씨앗이죠. 그 씨앗이 하나 있었는데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폭발할 위험이 있듯이 음식 섭취에서도 혈당을 치솟게 하는 음식을 자제하지 못하면은 췌장,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췌장이 이자죠. 췌장에는 랑게르 한스 섬인데 랑게르 한스는 사람의 이름이고 섬이라는 거는 그 조직 기관들이 섬처럼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 조직 랑게르 한스 섬은 췌장은 그만큼 혹사당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점점 저하돼서 심각한 경우에 췌장이 폭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장미와 바오밥나무의 싹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은 바오밥의 싹을 제거해 주어야 하듯이 어느 정도 필요 이상의 당 섭취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린 왕자의 저자가 어린이들에게 뭐 그건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쉽다고 말하면서 뭐 싹을 구분해서 뽑아주는 거 말이죠. 어린이들에게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라고 말했죠. 저는 바오밥 나무를 혈당에 비유해서 정상인, 나아가서는 건강만큼은 당뇨 같은 거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혈당을 조심하라,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던 것처럼,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혈당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책에 나와 있지만 관리한다는 것, 그건 귀찮은 일이지만 또 습관이 되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혈당 수치를 따질 때 공복, 대략 금식 후에 8시간 전후해가지고 100 이하, 식후 2시간에 140을 넘지 않으면 정상인 것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죠. 아래 예를 보죠. A라는 사람은 식후 1시간에 200까지 높았다가 2시간 만에 100이 나왔고 B라는 사람은 1시간에 150까지만 올랐다가 많이 안 떨어져 가지고 2시간에 13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죠.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단순히 식후 2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가 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2시간 만에 100을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A는 식후 1시간과 2시간의 혈당 차이가 100이나 되고 B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식전 식후 혈당 수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혈당 변화의 평균치를 내는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도 A, B 모두 정상 범위 5.7 이하가 나왔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혈관은 똑같이 문제가 없을까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보자면은 B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혈관의 입장에서는 보통 180이 넘으면은 책에 따라서는 또 강조에 따라서는 140이 넘으면은 실시간으로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꼭 그 수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당일 최저 혈당과 최고 혈당의 차이, 소위 혈당의 일교차, 크면 클수록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은 정신적으로도 소위 흐렸다 개었다 하는 심리 변화가 심해지죠. 혈당이 오르면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소위 기분이 업되는 거죠. 좋아졌다가 이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 분비를 인해 가지고 평소보다 혈당이 더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그래서 다시 또 혈당이 오르고 다시 또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 가지고 혈당의 스파이크의 악순환이 일어나죠.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고 햇살이 눈부시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단 말이 있어요. 혈당 수치도 마찬가지겠죠.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은 자주 볼 수 있으면은, 체크를 자주 할 수 있으면은 계속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은 스스로 긴장의 고삐를 주지 않게 하는 좋은 자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2010년에 당화혈색소 6.8로 당뇨 진단 이후에 처음에는 병원의 권고대로 혈당 조절용 약을 먹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만 혈당 점검을 하곤 했습니다. 약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먹어도 좋다라는 진단만 믿고 자가진단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런데 다양한 당길 제한 및 당뇨 관리 관련 서적들을 읽고 나름 섭렵하면서 영상들도 보고 하면서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가 혈당 체크는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혈당 체크를 하고 그것에 민감해지면 살이 찌기 쉽지 않죠. 눈에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전날 혹은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먹은 음식에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고, 왜? 더 먹으면 더 올라가면 안 좋다는 걸 뻔히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또는 이만큼이나 하면서 실망하면서 섭취한 음식과 양의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 뭐 이 정도 먹어도 되고 하고, 많이 올라가면 이 음식 이거 먹었었지, 이만큼 먹었었지,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반성을 매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전적으로 집에 당뇨 환자가 없고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되고 몸도 날씬하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을 즐기거나 집착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유지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 않을 때는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과식, 식후에 먹는 고당질 음료나 간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면 아직 막는 블로킹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혈관벽에 스파이크로 인한 상처를 입힐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끝으로 제가 교편을 잡고 있는데 중국어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인용하는 시, 꽃이라는 시, 모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패러디 버전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과 연상해서 활용하니까 기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시는 어떻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죠, 의미. 길들여짐이나 이런 거. 중국어 수업 시간에는 중국어 어휘 암기를 이 시를 패러디해 가지고 응용합니다. 새로운 어휘. 내가 너를 암기하기 전에는 넌 내게 낯선 단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암기하고 자주 활용하자 너는 나에게 와서 나의 실력이 되었다. 중국어 어휘 실력 또는 표현 실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번 강좌에서 강조한 혈당 점검에 대해서 또 패러디를 해볼까요? 혈당, 제목을 혈당이라고 하고, 내가 내 수치를 체크하기 전에는, 점검하기 전에는 넌 나와는 상관없는 당뇨 환자의 친구로나 여기지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측정하자 너는 나에게로 와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비결이 되었다. 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 왕자 5번째 시간으로요. 어린 왕자 7단원을 응용해 봤고요. 원래 제목은 양과 가시 전쟁인데 이번 저희 강좌에서는 혈당과 인슐린의 전쟁으로 응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